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죠.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드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델. 요즘 정말 주목받는 기업이죠? 맞아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델이 단순히 그냥 PC 시장의 강자, 이걸 넘어서서요. 이 AI 시대를 맞아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그 AI 서버 쪽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델의 그 근본적인 비전부터 좀 시작해서요. 그들만의 독특한 사업 방식, 그리고 뭐니 해도 최근 AI 서버 열풍에 힘입은 재무 성과, 이 부분 중요하죠. 네, 숫자를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기회는 뭐가 있을지, 또 마주할 위험 요인은 없을지, 이런 것까지 해서 델의 현재와 미래를 아주 입체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델이 기술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겠다, 이런 비전을 내세우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또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특히 AI 서버 분야, 이쪽 성장이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네, 델은 분명히 지금 기술 산업, 특히 그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매우 흥미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인상적인 실적 발표도 있었고 AI 서버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 소식 같은 것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렇죠.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는요,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실적,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그런 현상이라던가. 그 부분 저도 봤어요.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수익성 전망치, 이게 시장 기대에는 약간 못 미쳤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델의 성장 동력이 뭔지, 그리고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까지 좀 균형 있게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시각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델의 핵심 비전부터 시작해보죠. 기술을 통해 전 세계 개인과 조직이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 이게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델의 사업 전반에 깔린 철학처럼 보여요. 개인 사용자부터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모든 고객이 델 기술로 뭔가 목표를 이루도록 지원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비전 자체는 그렇죠. 상당히 포괄적이고. 특히 그 초기에 델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고객 직접 판매,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모델 있잖아요. 이게 이 비전하고 아주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딱 듣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제공해서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초기 모델은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EMC 합병 같은 걸 통해서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PC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까지 다 아우르는 종합 IT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진 거니까요. 맞아요. 포트폴리오가 확 넓어졌죠. 네, 그리고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나 유지 보수 같은 서비스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것 역시 고객의 잠재력 극대화를 돕는다는 비전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비전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훌륭하죠. 하지만 그 비전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좀 들여다보면 약간 변화들이 있었어요. 델의 핵심은 원래 그 맞춤형 주문 생산, 빌드 투 오더, BTO 하고 직접 판매였잖아요. 네, 그게 델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고객이 주문하면 바로 조립해서 직접 배송해주고, 그래서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는 방식, 이게 핵심이었죠. 근데 이제 주요 수익원을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 CSG. 이게 데스크톱, 노트북, 게이밍 PC인 에일리언웨어나 고급형인 XPS 같은 거 포함해서 PC 판매하는 부분인데요. 여기가 여전히 매출 비중은 제일 커요. 아직도 PC가 제일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그룹 ISG인데요. 여기가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처럼 기업들의 IT 인프라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요즘 AI 시대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부분이죠. AI 서버가 여기에 속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 산하의 VM웨어 같은 회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매출도 꽤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VM웨어는 분사했죠. 그래도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분사했죠.
그래서 델의 차별점은 사실 중간 유통 단계를 제거해서 얻는 효율성이었어요. 재고 부담 줄이고 시장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고객하고 직접 소통하고 이런 게 장점이었죠. 비용 절감 효과도 컸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직접 판매 모델이 주는 독점적인 우위? 이게 예전보다는 상당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뭐 HP나 레노버 같은 경쟁사들도 요즘은 다 온라인 판매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델만의 아주 특별한 강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진 면이 있죠. 아, 그렇군요. 경쟁 환경이 바뀐 거네요. 네. 물론 여전히 기업 고객, B2B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걸 통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 이거는 델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서버나 스토리지 시장에서는 더 그렇고요. 네.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델의 진짜 힘은 그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능력하고 B2B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 이 두 가지에서 나온다고 정리가 되네요. 특히 공급망은 정말 델 비즈니스 모델의 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 DNA죠. 그 BTO 방식 덕분에 완제품 재고를 거의 안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부품 가격이 변동하거나 갑자기 시장 수요가 확 바뀌거나 할 때 생기는 재고 리스크, 이게 최소화되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재고는 곧 비용이니까요.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대로 딱 맞춰서 제품을 구성해 줄 수 있는 능력, 이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은 특히 기업 고객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일 것 같아요. 특정 업무 환경에 딱 맞는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죠. 유통 단계를 건너뛰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걸로 가격 경쟁력을 갖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고요. 다른 경쟁사들, 뭐 HP나 레노버 같은 데는 주로 간접 판매에 의존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게 델만의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자라는 표현이 적절하네요. 그리고 B2B 시장에서의 위상도 대단하잖아요. PC뿐만 아니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심지어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기업 IT 인프라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제공하는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췄어요. 네,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거죠. 델 테크놀로지스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기업 고객들에게 주는 신뢰성도 무시 못하죠. 큰 IT 프로젝트 할 때 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 파워가 있죠. 마지막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이라든지 유지보수 같은 고객 지원 및 서비스 네트워크, 이것도 단순히 제품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반복적인 매출, 리커링 레베뉴, 그러니까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급망 효율성은 분명히 델의 핵심 DNA가 맞습니다. 재고를 최소화하고 주문 들어오면 생산하는 방식, BTO, 이건 비용 절감이나 시장 대응 속도 면에서 유리한 게 사실이죠. 그렇죠. B2B 시장에서의 강점도 인정합니다. 포트폴리오 폭이 정말 넓어요. PC부터 시작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까지 다 제공하니까요. 예전에 그 VM웨어 인수했던 게 가상화나 클라우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죠. 아, 맞아요. VM웨어. 비록 지금은 분사했지만 그래도 긴밀한 파트너십은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델이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업체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요즘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B2B 시장에서의 강점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어요. 델의 다른 큰 축이 아까 말씀드린 PC 시장, CSG잖아요. 여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마진 압박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PC 시장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네, 경쟁사들이 막 저가 공세도 펼치고 하니까요. 이럴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더 높고 안정적인 B2B 시장, ISG에서의 확고한 입지, 이게 델의 전체적인 실적을 좀 받쳐주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완충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ISG가 약간 방패막의 역할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즉, ISG의 성장은 델이 고부가가치 솔루션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큰 PC 시장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주 주요한 포인트네요. 자, 그럼 이제 최근 델의 재무 성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특히 AI 서버 수요 덕분에 정말 인상적인 숫자들이 나왔었죠. 네, 숫자들이 화려했죠. 우리가 살펴본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총 순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2% 증가해서 22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장을 이끈 건 뭐 말씀하신 대로 단연 인프라 솔루션 그룹 ISG입니다. 그렇죠. ISG가 견인했죠. ISG 안에서도 서버 및 네트워킹 매출이 무려 42%나 급증했어요. 이야, 42%면 엄청난데요?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확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AI 효과가 숫자로 드러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이에요. 1분기 순이익이 9억 5,500만 달러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 5억 7,800만 달러 대비해서 65.2%나 폭증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익성 개선처럼 보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순이익 증가율만 보면요. 이런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져서요. 총 순수익은 2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7% 성장했습니다. 이건 역시 AI 서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요. 운영 지표를 좀 보면 특히 AI 서버 관련 수주 잔고, 백을록 있잖아요. 아직 납품되지 않은 주문 물량. 이게 144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이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주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수주잔고는 미래 매출을 예고하는 거니까 중요하죠. 이런 강력한 실적 덕분에 시장 반응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 거래량도 엄청 늘었죠. 시장이 대를 확실한 AI 수혜주로 보고 있다. 이런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2분기에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으로 10억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네, 매출 성장세는 분명히 눈에 띕니다. AI 서버 수요가 강력한 동력인 것도 맞고요.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1분기 실적에서요. 매출 YY 플러스 6.32% 하고 순이익 YY 플러스 65.22%가 크게 증가한 건 맞아요. 네. 근데 정작 영업이익을 보면요. 전년 동기 대비 13.94% 감소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요? 매출은 늘었는데? 네, 그리고 비갭, 그러니까 일회성 요인들을 좀 조정한 영업이익도 8% 줄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매출은 늘었는데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은 오히려 줄었다는 뜻입니다. 호호, 이상하네요. 왜 그런 걸까? 아마도 그 AI 서버 관련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AI 서버 자체의 마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고성장 분야는 초기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순이익이 65% 폭증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아마 영업 외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줄었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순이익 증가율만 보고 와, 수익성이 엄청 개선됐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래 전망입니다. 대리 발표한 2분기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다음 분기 예상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시장 예상치 약 232억 달러를 웃도는 235억에서 245억 달러를 제시했어요. 매출은 잘 나올 거라고 본 거죠. 네, 매출 전망은 좋네요. 근데 조정 주당 순이익, Adjusted EPS, 그러니까 주식 1주당 예상되는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였던 1.76달러보다 낮은 1.6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좋은데 이익은 예상보다 낮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델 스스로도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수익성, 즉 마진 측면에서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는 거죠. 아, AI 서버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아직은 좀 과제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진은 뭐 초기 비용 증가나 투자 확대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따라서 앞으로 델 실적 발표를 볼 때는요. 단순히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나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EPS 가이던스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아니면 이걸 넘어섰는지 EPS 서프라이즈 여부 이게 주가에는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겁니다. 매출 성장이 정말 지속 가능한 수익성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죠. 네, 수익성 문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네요. 하지만 델의 성장이 단순히 이렇게 양적인 팽창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견고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고객 신용 리스크 관리에도 꽤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리스크 관리. 어떤 지표를 보셨나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볼만한 지표는 매출 채권 회전율하고 대손 충당금인 것 같아요.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건 물건 팔고 돈을 빨리 회수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현금 흐름에 좋죠.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 비율이 낮게 유지된다는 건 고객들이 돈을 떼먹을 가능성, 즉 부실 채권 발생 가능성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좀 건전한 고객들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리, 부실 위험이 낮은 우량 기업 고객과의 거래 비중을 높이고 또 신용도가 높은 개인 고객을 잘 확보하면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즉, 대래 성장이 그냥 일시적인 호황을 기댄 게 아니라 탄탄한 리스크 관리와 우량 고객 기반 확보라는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대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좀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리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있다면 그건 당연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연체율 추이라는 또 다른 핵심 지표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연체율이요? 네, 델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하지만 델 파이낸셜 서비스 DFS라는 금융 자회사를 통해서 리스나 대출 같은 금융 상품도 제공하거든요. 아, 그런 금융 서비스도 하는군요. 네, 그런데 만약에 DFS가 관리하는 이 자산들의 연체율이 상승한다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경기 둔화 같은 이유로 고객들의 재정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대손 충당금 증가로 이어져서 대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연체율이 오르면 결국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군요. 그렇죠.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대손 충당금 비율이 양호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발표될 실적에서는 이 연체율 추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개선되어야만 우리가 진짜 질적 성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대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보했다고 하는 그 고객 기반이 정말로 우량한 건지를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네, 연체율 추이 아주 중요한 체크포인트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래 장기적인 전망, 그러니까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래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들을 보시나요? 무엇보다도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이게 가장 큰 기회 요인이죠. 대래 ISG 부문은 AI 서버 수요 급증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14억 단위로 규모의 AI 서버 수주 잔고는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 숫자는 인상적이죠. 앞으로 AI 기술이 계속 확산되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델은 이 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시장 성장 자체는 분명 기회죠. 또한 델이 단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B2B 솔루션 및 서비스 확장에 계속 힘쓰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서버,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컨설팅,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고마진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는 전략. 이건 PC 시장의 마진 압박을 상쇄시켜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수익, 리커링 레브뉴를 창출해서 기업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서비스 매출 비중 확대는 긍정적이죠. 마지막으로 델의 그 근본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및 운영 효율성, 이건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AI 서버처럼 주문이 막 밀려드는 상황에서는 BTO 방식이 공급망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경쟁사 대비 비용 우위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라고 봅니다. 아까 언급했던 주주 환원 정책, 2분기에 10억 달러나 쓴 거, 이것도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네, 기회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리스크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거시경제 변수, 특히 PC 시장의 수요 둔화 가능성입니다. 델 매출에서 아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CSG 부문, 즉 PC 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문은 경기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거나 혹은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기업이나 개인들이 PC 교체 주기를 늘리거나 신규 구매를 줄이게 되면서 델의 주력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고마진 제품군인 에일리언웨어 같은 게이밍 PC나 XPS 같은 프리미엄 노트북 판매에 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 경기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PC는. 그렇죠. 그리고 경쟁 구도 역시 문제입니다. PC 시장에서는 HP나 레노버 같은 경쟁사들과의 가격 경쟁이 여전히 치열하고요. 이게 델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델의 직접 판매 모델이 주는 이점도 예전보다 약화되면서 경쟁은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고요. 서버 쪽 경쟁은 어떤가요? 서버나 스토리지 시장에서도 HP나 시스코, 최근에 뜨는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쟁자들이 만만치 않죠. 게다가 아마존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들이 자체적으로 하드웨어를 설계하거나 생산하려는 움직임도 델에게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고객사가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런 측면이 있죠. 마지막으로 산업 내 규제 환경 변화도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 중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델의 글로벌 공급망이나 중국 시장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죠. 특히 AI 서버에 꼭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심해질 경우 델의 핵심 성장 동력인 AI 서버 사업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들이 데이터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이것도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규제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결국 정리하자면 AI 서버를 통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건 분명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PC 시장 부진이나 다른 외부 리스크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네요. 자, 오늘 저희는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델은 기술을 통한 잠재력 발휘라는 비전 아래에서 독특한 직접 판매 및 BTO 모델을 기반으로 성장해왔고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와 강력한 B2B 시장 입지가 델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AI 서버 수요에 힘입어서 인상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했죠. 하지만 동시에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EPS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 채권 회전율이나 대손 충당금 같은 지표들, 그리고 특히 연체율 추이를 통해서 델 성장의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AI 및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 그리고 B2B 솔루션 확장이라는 큰 기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PC 시장의 둔화 가능성, 치열한 경쟁 구도,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도 안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델의 미래는 결국 이러한 기회와 리스크 사이에서 어떻게 균열을 잘 잡아나갈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실적에서 가이던스를 잘 달성하는지, 수익성 관련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주주 환원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해 경영진이 어떤 코멘트를 내놓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델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델이 과연 AI 시대의 진정한 강자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드웨어 산업의 주기적인 부침과 경쟁 심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제작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청취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 중 일부 분석이나 데이터는 AI에 의해 생성되거나 처리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제 정보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